ITQ 파워포인트 2016 버전 문제풀이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파워포인트 2016 버전을 실행한 다음에 새 프리젠테이션을 클릭을 해주세요. 빈 슬라이드 상태로 만들어지죠. 우선 파일 저장부터 할게요. 왼쪽 상단에서 파일 저장하기 또는 단축키로 Ctrl S키 눌러주세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화면이 나타나면 이 PC 더블클릭해서 ITQ 폴더 찾아갈 수도 있고요. 저처럼 오른쪽에 문서 폴더가 바로 나타난다면 그냥 문서 폴더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내 PC 아래 문서 폴더 이렇게 나타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ITQ라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죠. 들어가서 해당 폴더에 저장을 해주면 되고요. 여러분이 연습하는 컴퓨터에는 ITQ라는 폴더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임의로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해주세요. ITQ 아래 픽처 폴더에는 비디오와 그림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데요. 역시 여러분 컴퓨터에는 없겠죠. 브록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픽처 폴더를 만들어 이 안에다가 파일을 저장해 놓거나 아니면은 그냥 브록 파일 압축 푼 상태에서 그림 파일과 비디오 파일 불러서 사용하면 됩니다.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수험번호는 시험에 이미 응시한 사람은 자신의 수험번호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요. 응시하지 않았다면 임의의 숫자 8글자로 만들어 사용을 해주세요. 저장 버튼 눌러주세요. 파일에 저장하기는 Ctrl S키 누르면서 주기적으로 저장을 해주세요. 디자인 탭으로 가주세요. 디자인 탭 오른쪽에서 슬라이드 크기 눌러주세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눌러주세요. 대화상자 나타나면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선택을 해주세요. 다른 것들 설정할 필요 없고요. 방향 슬라이드를 가로로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또 다른 대화상자 나타났는데요. 맞춤 확인 눌러주세요. 화면이 조금 변경된 게 보일 겁니다. 보기 탭 눌러주세요. 슬라이드 마스터 눌러주세요. 선택되어 있는 기본 슬라이드는 2번 슬라이드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작업할 슬라이드는 3번 슬라이드에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럼 3번 슬라이드 선택된 상태로 작업하도록 할게요. 슬라이드의 오른쪽 하단에 보면 샵 표시되어 있는 게 있죠. 사각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홈 탭으로 가서 글꼴 그대로 맑은 고딕 상태에서 글자 크기만 16포인트 지정을 해놓고 글자의 색상 검정 텍스트 1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이 샵이라고 표시된 이 부분에 슬라이드 번호가 1, 2, 3, 4, 5, 6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1번 슬라이드에는 출력 형태 보면은 나타나지 않죠. 삽입 탭으로 가서 머리글 바닥글 눌러주세요. 슬라이드 탭에서 다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슬라이드 번호에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에도 체크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1번 슬라이드를 제외한 나머지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는 시험에 출제된 문제처럼 오른쪽 하단에 쪽번호가 나타날 겁니다. 모두 적용을 눌러주세요. 왼쪽 하단에 로고 그림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 가서 그림 클릭을 해주세요. 지시되어 있는 로고 1.jpg 파일을 저장되어 있는 폴더에서 불러와 주세요. 그림 도구 서식의 색에서 투명한 색 설정 눌러주고 그림의 회색 부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림의 테두리 잡고 크기 조절하고 드래그해서 위치 맞춰 놓으세요.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 나타나 있는 슬라이드 상단에 제목 도형을 만들도록 할게요. 삽입으로 가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뒤쪽에 있는 도형 먼저 만들기 위해서 사각형에서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먼저 눌러주세요. 앞쪽에 있는 도형도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기본 도형에서 육각형 선택,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Shift 키 누르고 두 개 도형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선 없음 지시되어 있으니까 두 개의 도형은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 지정할게요. 뒤쪽에 도형만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색상이 조금 진한 색상 되어 있으면 되니까요. 현재 색상 또는 다른 색 지정을 해주세요. 앞쪽에 도형 선택을 해주세요. 뒤쪽에 있는 도형보다는 조금 밝은 색이어야지 흑백으로 봤을 때 조금 밝게 보일 겁니다.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글상자 선택을 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주세요. 도형과 같게 크기를 맞춰 놓으세요. 너비는 도형 크기만큼 키워줘도 되고 현재 상태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홈탭에서 글꼴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 40포인트, 글자의 색깔은 표준의 파란색 지정을 해주고요. 가운데 맞춤, 세로 정렬 텍스트 맞춤도 중간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 끝났으니까 슬라이드 마스터 탭으로 가서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주세요. 슬라이드 1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엔터키 5번 누르면 슬라이드 6까지 이렇게 만들어지죠. 다시 슬라이드 1번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제목에 해당되는 내용 모두 필요 없습니다.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슬라이드 1 표지 디자인에서는 세부 조건 1, 2, 3번 그렇게 표시되어 있죠. 1번부터 작성하도록 할게요. 삽입 탭에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블록 화살표에 오른쪽 화살표 선택 마우스로 적당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도형 안에 그림을 삽입하기 위해서 도형 서식을 열어주세요. 오른쪽에 채우기,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그리고 파일 버튼 눌러주세요. 그림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에서 지시되어 있는 그림 1.jpg 파일 선택, 삽입 눌러주세요. 크기와 위치는 노란색 핸들이 2개가 있으니까요. 그림이 나타나는 것을 출력 형태 보고 맞춰 놓으세요. 크기도 조절 필요하다면 맞춰 놓고요. 우선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도형의 윤곽선을 윤곽선 없음으로 변경할게요. 오른쪽에 투명도 0% 써있는 걸 50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기 도구 서식의 도형 효과로 가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세요. 이제 노란색 핸들 잡고 조절하면 출력 형태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 수 있겠죠. 크기와 위치 이렇게 해놓고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수평하게 이동시켜서 하나 더 만들어 놓으세요. 아래에 워드 아트 삽입 위에서 삽입해서 워드 아트로 가주세요. 글자 아래 그림자 나타나는 이 두 번째 것 선택을 해주세요.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후에 ESC 눌러주세요. 워드 아트 스타일의 텍스트 효과로 가서 우선 변환으로 가주세요. 휘기에서 삼각형 선택해서 변환을 해주세요. 다시 워드 아트 스타일의 텍스트 효과에서 2분의 1 반사 터치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홈 탭으로 가세요. 홈 탭에서는 먼저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는 변경하지 않고 굵게 속성 지정하세요. 글자의 색깔 지시 안 되어 있으니까 답안 작성 요령에 나온 것처럼 검정 텍스트 1로 지정하세요. 크기와 위치 조절해서 맞춰놓고 여기도 역시 노란색 핸들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조절을 해서 맞춰놓으세요. 그림 삽입을 위해서 삽입에 그림을 클릭을 해주세요. 지시되어 있는 로고 1.jpg 파일 선택 삽입 눌러주세요. 그림 도구 서식의 왼쪽에서 색 그리고 투명한 색 설정 눌러주세요. 그림의 회색 부분 배경 클릭을 해서 투명하게 만들어 놓고요. 크기 조절하고 위치 조절해서 맞춰 놓으세요. 1번 슬라이드 끝났으니까 컨트롤 S로 저장을 해놓고 2번 슬라이드 가주세요. 제목에 목차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상자는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뒤쪽에 있는 기다란 도형 먼저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어서 기본 도형에서 블록 화살표에 오각형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왼쪽에 나타나는 도형 만들기 위해서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고 별 및 현수막에서 해당 도형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위쪽 핸들 이용해서 회전을 시키고 크기 조절에 맞춰주세요. 숫자 2를 입력하면 같이 회전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는 텍스트 상자를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드래그해서 만들어주고 숫자 1 입력을 해놓으세요. 글자를 블럭 설정해 놓고요. 글꼴 굴림으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지정하세요. 정렬은 따로 지정할 필요 없고 글자의 색은 검정 텍스트 1로 지정을 해놓고요. 그리고 위치를 조절해서 맞춰 놓는데요. 화살표 키로 이동해서 맞춰 놓으면 조금 쉽게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뒤쪽에 있는 도형 선택을 해주세요. 색상 조금 진한 색이니까 이 상태로 놓아도 되지만 그리기도 서식에서 다른 색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기다란 도형도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도 도형 채우기 조금 밝은 색으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두 개 도형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두 개 도형의 윤곽선, 선 없음 지시되어 있으니까 윤곽선 없음으로 같이 지정하세요. 기다란 도형만 선택을 해주세요. 홈 탭에서 여기도 글꼴 굴림으로 변경하세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지정하세요. 글자의 색깔은 검정 텍스트 1로 지정하고 정렬 가운데 맞춤, 텍스트 맞춤도 중간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용 가장 긴 문장 입력을 해주세요. 이렇게 가장 긴 문장을 입력해 놓으면 이 도형의 너비를 조금 더 키워야 되는지 키우지 않아도 되는지 가늠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3개 도형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놓으세요. 간격은 동일하게 모든 도형이 동일하게 이렇게 간격 맞춰 놓으면 됩니다. 이제 내용을 수정을 해주세요. 여기에 있는 문장은 먼저 글자를 블럭 설정해 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하이퍼링크 실행을 해주세요. 현재 문서에서 지시되어 있는 슬라이드 4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그림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시 삽입에 그림 눌러주세요. 지시되어 있는 그림 5.jpg 파일 선택을 하고 삽입 눌러주세요.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림 도구 서식에 자르기 눌러주세요.
테두리 드래그해서 자르기로 필요한 만큼만 그림 나타나도록 하세요. 다른 곳 클릭하고 다시 그림 드래그해서 위치 맞춰 놓으세요. 크기 조절 필요하다면 크기도 출력 형태 보고 맞춰 놓으세요. 이제 컨트롤 S로 저장하기 눌러주세요. 다시 슬라이드 3번으로 가서 제목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를 클릭을 해주고 첫 번째 줄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엔터키 누르고 탭키 한번 누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영문 대소문자 주의에 입력하고 그리고 엔터키 누르지 않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첫 번째 줄 내용 블록 설정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머리 기호로 가서 첫 번째 지정되어 있는 글머리 기호 선택을 해주세요. 홈 탭에 가서 글꼴 첫 번째 문단에 지시되어 있는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지정, 굵게 속성 지정, 줄 간격은 1.5배로 지정을 해주세요. 아래 내용 세 줄 블록 설정하고 다시 글머리 기호로 가서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체크 표시 선택을 해주세요. 홈 탭에 가서 글꼴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지정, 줄 간격 1.5배로 지정을 해주세요. 글머리 기호와 글자 사이 간격 띄우고 싶다면 보기에서 눈금자 체크해서 이렇게 나타나도록 해놓고요. 그리고 바꿀 문단 블록 설정 또는 커서 놓은 상태에서 위에 눈금자에 오각형 이 도형을 선택해서 살짝 움직여주면 됩니다. 아래쪽도 동일하게 커서를 놓거나 블록 설정한 다음에 조절하면 되는데요. 한 번에 이 눈금 단위만큼 조절되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조절을 하면 세밀하게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도형 서식으로 가서 크기 및 속성 눌러주세요. 텍스트 상자 열어주세요. 자동 맞춤 안함으로 체크를 해놔야지 글상자 크기 변경되어도 이 글자 크기 변경되지 않습니다. 우선 너비 조절해서 출력 형태처럼 한 줄에 나타나는 내용이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높이 조절해 놓고 위치 맞춰 놓으세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복제를 하나 해놓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한글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내용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고 하나 더 내용을 입력하면 되죠. 입력한 후에 여기도 너비 조절해서 출력 형태처럼 한 줄에 나타나는 내용 동일하게 만들어 주세요. 위에 비디오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삽입으로 가서 오른쪽에 비디오 그리고 내 PC의 비디오 클릭을 하세요. 그림 저장되어 있는 폴더에서 동영상 파일 삽입 눌러주세요. 동영상을 드래그해서 위치 이동시켜 놓고 크기 조절 필요하다면 조절해서 맞춰 놓으세요. 비디오 도구의 재생 탭으로 가서 시작 클릭할 때를 자동 실행, 옆에 반복 재생을 체크를 해 놓으세요. 다시 컨트롤 S키로 저장을 해 놓고 슬라이드 4번으로 가서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 입력 상자에서 표 삽입 눌러주세요. 열 개수는 2로 그리고 행 개수는 4로 지정을 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만들어진 표에서 표도구 디자인 탭에 왼쪽에서 머리끄랭 체크 없애고 줄무늬 행도 체크 없애주세요. 표 스타일의 목록을 열어서 테마 스타일 1 강조 6을 선택을 해주세요. 정답과 함께 보고 있다면 색상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데요. ESC 키 한 번만 눌러주세요. 홈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지정, 글자 색은 검정 텍스트 1, 그리고 정렬은 가운데 맞춤, 세로 정렬도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으로 지정을 해 놓으세요. 셀 합치기 할 부분 없으니까 그대로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너비 조절 필요하다면 너비 조절해 주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도형, 왼쪽에 있는 도형, 만들 공간 생각해서 크기와 위치를 조절을 해 주세요. 이제 위쪽에 있는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사각형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선택,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표에 셀과 같게 너비 맞춰놓고요. 높이 조절해 주세요. 앞쪽에 있는 도형 만들기 위해서 다시 도형 목록에서 기본 도형에 다이아몬드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두 개 도형을 같이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 1로 지정을 해놓고요. 그리고 윤곽선의 두께는 얇은 것으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앞쪽에 도형만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홈 탭으로 가서 색상 뒤쪽의 도형보다는 조금 밝은 색 지정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뒤쪽의 도형을 다시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도형 채우기에선 앞쪽의 도형보다 조금 진하게 보이는 색상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앞쪽에 있는 도형은 글자 나타나야 되죠. 선택을 해서 홈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의 색깔 검정 텍스트 1 상태에서 가운데 맞춤, 텍스트 맞춤도 중간 상태에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다시 두 개 도형을 블록 설정해 주세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제, 너비를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내용 수정하세요. 왼쪽에 나타나는 도형은 글자와 테두리 다시 지정할 필요 없이 도형을 선택해서 컨트롤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 놓을게요. 그리고 크기는 조금 이따 조절해도 되니까요. 우선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도형 편집, 도형 모양 변경해서 모서리가 접힌 도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모양이 변경되었죠. 크기를 맞춰 놓으세요. 도형을 그라데이션 지정하기 위해서 서식에 도형 채우기 그라데이션 가주세요. 그라데이션에서 선형 아래쪽 선택을 해주세요. 글자 수정을 해주세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수직으로 복제를 해주세요. 그리고 내용 수정을 해주세요. 모두 작업 끝났으니까 슬라이드 5로 가주세요. 컨트롤 S키로 한번 저장을 해주고 제목 입력하세요. 아래 입력 상자에서 차트 삽입 눌러주세요. 모든 차트에 콤보 눌러주세요. 계열 1은 묶은 세로막대형, 계열 2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 그리고 오른쪽에 보조축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차트가 만들어지면 위에 엑셀 창 나타나죠. 항목 1에서 항목 4까지만 나와 있는데요. 우선 블록 설정에서 6캔까지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항목 1은 2016년, 항목 5는 2020년 그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파란색 테두리가 6캔까지 이렇게 확장되어 나타납니다. 계열 1과 3까지 있는데요. D열은 필요가 없죠. 열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 눌러주세요. 계열 1과 계열 2에는 각각 음성 처리, 영상 처리 입력을 해야 됩니다. 계열 1과 계열 2의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에는 각각 데이터 입력해야 되죠.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숫자들 입력을 해주세요. 엔터키 눌러주면 이렇게 나타나고 아래쪽에 차트도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우선 차트를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의 값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왼쪽의 기본축의 숫자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나타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소수점이 없이 반올림되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나타나는 표의 값은 모두 다 숫자가 소수점 한 자리까지 나타나야 돼요. 입력 형태처럼 나타나야 되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1키 눌러서 숫자 형식으로 변경을 해놔도 되고요. 변경하지 않고 그냥 일반 상태로 놓아도 상관없습니다. 숫자로 변경한다면 우선은 둘 다 소수점 한 자리로 변경을 해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표의 데이터 모두 소수점 한 자리까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우선은 X표 눌러서 엑셀 창은 닫아 놓으세요. 표의 크기 조절 필요하다면 조절해 놓으세요. 오른쪽에 차트 요소 클릭을 해주세요. 먼저 모양 변경할 텐데요. 범위에 필요 없으니까 체크 해제하세요. 가로, 눈금선 필요 없죠? 체크 해제하세요. 차트 아래에 데이터표 나타나야 되죠? 체크를 해주세요. 우선 이거는 다시 클릭해서 안 보이도록 해주세요. 차트 바깥쪽 차트 영역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 도구 서식으로 가주세요. 도형 채우기 색깔 표준색의 노랑 지정을 하세요. 도형 윤곽선 검정 텍스트 1 지정하세요. 홈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 도둠으로 변경하세요. 글자 크기 16포인트로 변경, 글자의 색깔 검정 텍스트 1로 지정을 해주세요.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 내용을 수정을 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했다면 ESC키를 눌러주세요. 글꼴을 궁서로 변경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 24포인트 지정, 진하게 속성 지정, 글자는 검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차트 도구의 서식으로 가주세요. 도형 채우기의 색상 흰색으로 지정하세요. 도형 윤곽선 검정 텍스트 1 지정을 해놓고 도형 효과에서는 그림자의 바깥쪽, 오프셋 위쪽을 선택을 해주세요. 차트 그림이 나타나는 이 그림 영역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해주세요.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흰색 배경 1 지정하세요. 아래쪽에 나타나는 표도 선택해서 도형 윤곽선 검정 텍스트 1로 지정을 해놓으세요. 데이터 서식에 있는 것은 보조축까지 모두 설정을 해놨는데요. 출력 형태를 보면은 이 표식의 모양이 원이 아닌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클릭 한번 하면 표식 5개 모두 선택되고요. 오른쪽으로 가서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표식 클릭하고 표식 옵션 열어주세요. 기본 제공으로 변경, 형식을 사각형으로 변경, 크기는 지시되어 있거나 필요할 때만 조절을 해주세요. 3.5라고 나타나는 이 표식 여기만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차트 요소 클릭을 한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에 체크하지 말고요. 오른쪽에 삼각형을 클릭하세요. 나타나는 위치 위쪽을 선택을 해주세요. 이 3.5라는 숫자 위치 조절하고 있다면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위치 조절해서 변경해 놓을 수 있습니다. 왼쪽에 세로축 숫자 출력과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변경할 필요 없죠.
하지만 오른쪽에 세로선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선택한 다음에 서식의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 텍스트 1 지정하세요. 오른쪽에 보조축의 숫자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는 축서식에 축 옵션으로 가서 축 옵션을 열어주세요. 최소값 0 그리고 최대값 4로 되어 있고요. 주 단위는 1로 변경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소수점은 없애야 되죠. 아래에서 표시 형식 누른 다음에 숫자에서 소수 자릿수 0으로 변경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왼쪽에 역시 눈금선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고 있죠. 위에서 눈금 열어주고 주눈금 바깥쪽 되어 있는 것 없음, 다시 바깥쪽 지정하면 눈금이 제대로 나타납니다. 막대 그래프 한 번만 클릭을 해주세요. 간격 너비 조금 넓게 150%로 입력 엔터키 눌러줄게요. 그래프의 색상 지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막대 그래프의 색상은 정답 파일과 동일하게 색상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왼쪽 상단에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순서대로 가서 별 및 현수막에 가서 물결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색상은 스타일로 수정하도록 되어 있죠. 도형 스타일의 목록을 열어주고요. 미세효과 파랑 강조 1 선택을 해주세요. 글꼴 지정을 위해서 홈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은 굴림, 그리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지정하세요. 글자의 색깔은 검정으로 지정하고요. 가운데 맞춤, 텍스트 맞춤도 중간으로 지정해놓고 내용 입력하세요. 위치가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요. 위에 제목 때문에 그런데요. 필요하다면 제목의 상자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에 대한 설정 모두 끝이 났고요. 컨트롤 S키로 저장을 해주고 슬라이드 6번으로 가주세요.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에 있는 입력 상자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이제 왼쪽과 오른쪽 도형 만들 텐데요. 뒤쪽에 있는 커다란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홈탭에 그리기에 도형 목록 있죠? 목록을 열어주세요. 삽입해서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각형 도형에서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선택, 출력과 비슷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슬라이드 6에 있는 도형의 색깔 모두 지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의 색상으로 여러분이 선택해서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기 도구 서식의 도형 채우기에서 테마색에 있는 색상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주세요. 저는 먼저 이 색 그냥 선택을 해놓도록 할게요. 테두리 지시 안 되어 있지만 역시 얇은 선으로만 그냥 보이고 있죠. 그리고 흑백이라 검정색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도형 윤곽선 그냥 검정 텍스트 1로 지정을 하고 다시 도형 윤곽선의 두께도 얇게 보이도록 4분의 1포인트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같은 도형인데 회전만 되어 있죠.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하나를 복제해 놓으세요. 출제된 문제에서는 모두 흑백으로 보이고 있지만 색깔은 아주 살짝 옅은 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서 저는 현재 이것보다는 조금 옅어 보이는 색깔,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색이나 선택해도 상관없지만 조금 옅은 색으로 선택해주면 출력과 더 비슷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보단 조금 옅은 색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노란색 핸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필요할 때 조절하면 되는데 이번엔 조절하지 않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도형은 오른쪽 도형과 비교해서 좌우 대칭돼야 되죠. 왼쪽 도형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기 도구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왼쪽 도형에는 안에 또 커다란 배경 도형이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도 커다란 배경 도형이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배경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삽입해서 목록을 열어주세요. 사각형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로 최대한 출력과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주세요. 아래쪽에도 도형 만들기 위해서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사각형에서 양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선택, 또 최대한 출력과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주세요. 아래쪽 도형은 상하 대칭돼야 되겠죠.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회전으로 가서 상하 대칭 눌러주세요. 위쪽에 주 기능 도형 만들기 위해서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기본 도형에서 육각형 도형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노란색 핸들 움직이면 육각형 모양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글자는 먼저 클릭해서 주기능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두 줄로 입력되어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이 상태로 놓도록 할게요. 아래에 기타라고 써있는 도형 만들기 위해서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원통형 모양이 기본 도형에도 있고요. 순서도에도 있는데요.
저희는 그냥 순서도에서 자기 디스크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에도 기타라고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그냥 엔터키 누르지 않고 입력해도 너비가 좁아서 이렇게 세로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4개 도형 그냥 같이 선택 또는 뒤쪽의 도형 같이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홈 탭으로 가서 먼저 글꼴,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글자의 색깔, 글자 써있지 않는 곳도 그냥 같이 하도록 할게요. 검정 텍스트 1로 지정을 해주세요. 두 줄로 나타나는 이 주기능 도형은 너비만 조금 더 크게 조절해도 한 줄로 나타날 거예요. 조절했는데도 이게 두 줄로 나타난다면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으로 가서 도형 서식, 도형 옵션에 크기 및 속성 있죠. 클릭을 해주고 텍스트 상자를 열어서 도형에 텍스트 배치 체크되어 있는 걸 해제를 해버리면 크기 작게 되어도 내용이 두 줄로 변경되지 않고 한 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4개 도형 색깔 변경해 주고요. 크기와 위치 정확히 맞춰 놓도록 해주세요. 다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준 상태에서 서식의 도형 윤곽선 가서 검정 텍스트 1, 도형 윤곽선의 두께 4분의 1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앞쪽에 이제 나타나는 도형들은 스마트 아트로 만들어야 돼요. 위쪽에 있는 스마트 아트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삽입에 가서 영어로 써있는 스마트 아트 클릭을 해주세요. 모양을 보면은 회전되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모양을 찾아주면 되겠죠. 주기형으로 가도록 할게요. 주기형에서 같은 모양 찾아주면 되는데요. 비슷한 모양 이렇게 2개가 있는데요. 클릭해보면 모양이 나타나죠. 블록 주기형은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옆에 무지양 주기형은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선택을 하고 확인 눌러줄게요. 우선 내용들 입력을 해주세요. 두 줄로 되어 있는 곳은 음악까지 입력하고요. Shift 엔터키 눌러야지 줄 간격이 좁게 입력됩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각각 클릭을 해서 내용들 모두 입력하세요. 모두 입력했다면 ESC 키 한번 그리고 또 한번 눌러주면 바깥쪽 테두리만 선택되어 있죠. 자, 크기는 조금 이따 지정해도 되는데요. 우선 이렇게만 놓고요. 스마트 아트 도구의 디자인 탭으로 가주세요. 지시되어 있는 걸 보면은 1번에서는 3차원 벽돌이라고 첫 번째로 지시되어 있죠. 스마트 아트 스타일 목록을 열어서 3차원의 벽돌이라는 걸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 올리면 이름이 벽돌이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글자는 작아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홈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 동일하게 굴림으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 글자 색은 흰색으로 나오니까 따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색깔이 모두 같은 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스마트 아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스마트 아트 스타일의 색 변경 있죠? 여기에서 각각 다른 색 나타날 수 있어요. 출력과 동일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다른 색 그냥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크기와 위치 맞춰놓고 아래쪽에 또 스마트 아트 삽입하도록 할게요. 삽입에서 스마트 아트 클릭을 해주세요. 목록형에 제일 첫 번째 있는 것 선택하도록 할게요. 이름이 기본 블록 목록형으로 되어 있고요. 확인 눌러주세요.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열 2행으로 나타나야 되죠. 내용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이걸 클릭을 해서 텍스트 입력 상자 열어주세요. 제일 위에서부터 먼저 입력을 해줄게요. 쇼핑이라고 입력하면 여기 이 상자 자동으로 입력되죠. 바로 엔터키 누르지 말고요. 텍스트로 가서 두 번째 줄에서 운세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가서 주식이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입력되고요. 네 번째 줄에서는 일정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다섯 번째 줄에서는 타이머라고 입력. 이제 5개 했고 밑에 없죠. 여기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일정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입력 상자는 닫아주면 되고요.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것, 현재 3줄로 되어 있는 걸 2줄로 변경해야 되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스타일 먼저 지정을 하고 글자 수정하도록 할게요. 스타일 먼저 지정하고 글꼴 수정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3차원의 광택 처리를 지정을 해주세요. 홈 탭으로 가서 글꼴, 굴림으로 지정,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의 색깔 모두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글자 색깔 검정으로 지정할게요. 크기는 모두 좀 작게 조절을 해놔야 되겠죠. 조절할 때 역시 두 줄로 나타나도록 너비와 높이 동일하게 이렇게 조절해 놓으세요. 조절했을 때 이렇게 두 줄로 나타나는 게 있다면 너비를 살짝만 조절해주면 다시 이렇게 한 줄로 나타나게 됩니다. 미세한 조정은 화살표 키로 이렇게 이동시켜 놓는 게 마우스로 이동시키는 것보다 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출력 형태 보면은 색상이 조금 다르게 흑백으로 보이고 있지만 색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현재 같은 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스마트 아트 도구의 디자인에서 아까 색 변경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다른 거 선택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다른 색 선택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해서 변경을 해줄게요. 변경할 때 변경하고 글자색 바뀐다면 반드시 홈탭에 가서 다시 글자, 폰트, 글자 크기, 글자 색깔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력했을 때 현재 쇼핑 운세 주식, 그리고 일정 타이머, 그리고 제가 아까 입력했을 때 마지막에 일정이라고 잘못 입력해놨네요. 대화라고 수정을 해줄게요. 이제 오른쪽에는 모두 도형만 작성하면 되겠죠. 첫 번째 위에 있는 도형 만들도록 할 건데요. 도형 목록 열어서 보면은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도형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블록 화살표에 있는 도형 중에 변형된 경우가 많거든요. 블록 화살표에서 가장 복잡해 보이는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설명선 이 도형을 선택해서 드래그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노란색 핸들이 총 4개가 보이고 있는데요. 각각 움직여 보면은 모양이 변경되어 나타날 겁니다. 각 노란색 핸들 움직여서 어떤 모양으로 변경되는지 여러분이 꼭 눈으로 확인을 해보세요. 비슷한 모양으로 먼저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크기 조절해서 맞춰 놓으세요. 내용을 입력을 해놓고 도형 크기를 맞추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하면 안 되고 홈탭에서 글꼴, 글자 크기 변경을 해놓고 하는 게 편하겠죠. 그러니까 우선 임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입력, 출력,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순서도에서 순서도 순차적 액세스 저장소 도형을 먼저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아래쪽 도형 먼저 만들면 되겠죠. 출력이라고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위로 복제를 해서 여기는 입력이라고 변경을 해놓고 이 도형은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회전해서 상하 대칭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입력했을 때 글자가 같이 뒤집어져 나타난다면 여기는 도형에다 직접 입력하면 안 되고요. 컨트롤 X키로 잘라내기 해주세요. 그리고 텍스트 상자 클릭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여기는 그냥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서 입력이라고 새로 글자를 만들어 놓으세요. 오른쪽에 마이크 스피크도 왼쪽 도형처럼 같은 도형이죠. 우선 마이크 도형 또는 스피커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을 열어주세요. 기본 도형에서 블록 화살표에서 오각형 도형을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마이크라고 입력,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또는 컨트롤 키만 누르고 이런 식으로 복제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는 스피커라고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여기는 회전,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아래쪽의 도형은 일상대화 그 뒤로 가려진 도형, 같은 도형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왼쪽에 음악 감상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을 열어주세요. 순서도에서 순서도 저장 데이터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여기는 음악 감상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수평하게 오른쪽으로 먼저 이동을 시켜 놓으세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누르고 여기는 다시 정보 검색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가운데 도형 만들어져야 되죠.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여기도 블록 화살표 도형에서 변형을 해주는데요. 왼쪽 오른쪽 화살표 설명선 클릭,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크기는 우선 적당하게만 조절해 놓고요. 노란색 핸들이 여러가지 있는데요. 여기도 조절해서 모양을 만들 수 있죠. 너비가 좁으면 그냥 일상 대화라고 하면 세로로 이렇게 입력되어 나타납니다. 아래 뒤쪽에 있는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어서
사각형에서 한쪽 모서리는 잘리고 다른 쪽 모서리는 둥근 사각형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회전해야 되겠죠.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크기는 적당하게 또 키워주고요. 한 개의 도형,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게 몇 개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도형 목록을 열어서 별 및 현수막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에 있는 폭발 1이 같은 도형이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한 개라고 여기도 역시 이렇게 입력을 하고 회전 핸들 잡고 살짝 회전을 시켜 놓으세요. 위쪽에 나타나는 음성 인식 문제 도형 목록을 열어주세요. 대각선으로 모서리가 잘려있는 사각형이죠. 사각형에서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우선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아래로 하나를 복제해 놓으세요. 내용 수정을 해주세요. 모두 입력했다면 오른쪽에 있는 도형들 수정할 부분만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드래그해서 저처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윤곽선의 검정 텍스트 1, 윤곽선의 두께 4분의 1포인트 여기까지는 동일하고요. 다시 홈 탭으로 가서 글꼴 굴림,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 색, 검정 텍스트 1 여기도 동일하죠. 그리고 한 개 도형만 선택을 해서 여기는 글자의 색이 흰색 배경 1로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각각 도형의 색깔은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서 변형을 시켜야 되겠죠. 각각 변형하고 크기, 위치, 최대한 출력과 비슷하게 여러분이 만들어 놓으세요. 모두 수정했다면 이제 그룹화를 해야 되는데요. 글자 색깔 다른 부분이 있는지 다시 확인을 해주고요. 그리고 글자 틀린 부분, 회전해야 되는 부분, 대칭, 변경해야 되는 부분들 모두 확인을 해주세요. 더 이상 수정할 게 없다면 이제 왼쪽의 도형들 드래그해서 모두 이 드래그한 안쪽에 오도록 해주세요.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룹화, 그룹을 해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도형도 다시 드래그해서 도형들 모두 안에 들어오도록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 그룹 눌러주세요. 왼쪽에 도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1번 도형에 지시되어 있는 애니메이션 효과, 애니메이션 탭으로 가서 실선 무늬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효과 옵션 열어서 세로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러면 왼쪽 도형은 1번 이렇게 선택되어 나타나고요. 오른쪽 그룹화된 도형 선택해 주세요. 애니메이션 효과, 회전하며 밝기 변화 이렇게 되어 있죠. 회전하며 여기에 마우스 올리면 이름이 밝기 변화까지 나타나죠.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에는 효과 옵션 지정하는 거 없어요. 그러면 왼쪽은 1번, 오른쪽은 2번 애니메이션 순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모두 수정했고요. 정답 파일과 비교해서 여러분이 만든 파일이 최대한 출력과 모양이 맞고 위치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파일 최종적으로 저장할게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